얘기했어요. 회귀분석 출력 결과는 이제 지난 시간 했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출력 결과물에서 우리가 제곱합이 있었고 평균 제곱이 있었고 F값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네, 원래는 이거는 이제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는 자동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원래는 통계학과에서는 복잡한 식을 다 가져와가지고 평균 빼기, 별량 빼기 평균 해가지고 막 구해서 하는 값이야. 설명 안 한 값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평균의 제곱값 있어요. 이 평균의 제곱값은 옆에 제곱합을 구했을 때 이 회귀에 대한 또는 그냥 회귀라고 하는 현역 회귀라고 하는 이 값에 해당이 되는 게 SSR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잔차라고 하는 오차가 SSE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SST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곱합에서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R제곱값을 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그랬죠? 회귀식에서 만약에 제가 데이터가 이렇게만 주어졌다고 하면은 R제곱도 유치를 해내야 되고 그다음에 F값도 검증해야 되는 경우도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해요. 자, SST 즉 9585분의 6517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오는 값이 바로 R제곱값이었어. 그랬죠? 네, 그렇게 계산했었던 거고 여기서 보면은 자유도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자유도에서 회귀에서 이 회귀의 자유도는 항상 1이라고 했었고 그렇죠? 단순 회귀에서 자, 그 다음에 잔차에 해당이 되는 거는 n-2라고 했어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전체에 대한 자유도는 n-1이라고 했네요. 계산값이 자, 그래가지고 이 제곱합 각각의 한 SSR을 이 자유도의 값으로 나눈 것이 옆에 있는 평균 제곱이에요. 설명 안 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건 1로 나누니까 제곱합이나 평균 제곱합이랑 똑같죠? 두 번째 자, SSE라고 하는 잔차 제곱이라고 하는 요거의 제곱합을 65로 나눈 값이 47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이 표에서 평균의 제곱이 SSR을 자유도로 나눈 값, 그다음에 SSE를 자유도로 나눈 값에 대한 요거 나누기 요거가 F값이다라고 했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앞에 있는 이 평균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 SSE라고 하는 거, SSE라고 하는 요 값으로 나눠주면 F값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F값을 이용해서 F 분포도를 이용해가지고 이 값을 구하는 게 있었어요. 기억해요? F 분포도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분포표를 갖는다라고 했었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뒤에 지금 급하게 붙여오긴 했는데 자, 어느 품질 경영 시험 문제에서 하나 따온 거예요. 몇 년도 거는 모르는데 제가 서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떤 분석을 했대요. 어떤 회귀식에 대한 분산 분석표가 다음과 같을 때 회귀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보여주는데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봐요. 자, 의미를 보면은 F 0.95라고 하는 거는 95% 신뢰 구간을 의미하고요. 자, 가로로 써져 있는 거는 이거는 자유도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회귀 여기서 유인의 선형 회귀에 해당이 되는 자유도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잔차에 대한 자유도를 갖다가 이렇게 의미합니다. 가로의 의미가 즉 얘는 95%였을 경우에 95% 신뢰 기준이었을 경우에는 4.75가 된다. 기준값이. 그 다음에 99% 신뢰도에서는 똑같은 자유도 2와 7에서 9.5가 F값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 자, 이랬을 때 이 해당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다. 유수준 회귀관계를 유의하지 않다. 유의하다,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객관식으로 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자, 제곱합이라고 하는 건 이게 SSR이고요. SS
만약에 서브를 하나 더 한다면 R제곱 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 표에서는. 두 개를 합한 거가 SST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6.5가 SST가 될 거고 R제곱을 굳이 계산하자면 6.5분의 5.3에 해당이 되는 게 R제곱 값이었을 거예요. 자, 또는 R제곱 값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회기식은 몇 %의 설명력을 가집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R제곱 값을 구해서 곱하기 100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설명력을 나타낸다. 이 회기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의 별량에 대한 몇 %의 설명력을 갖느냐를 R제곱 값으로 유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F값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자, 위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거는 F 분포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웠을 때 그 분포표에 해당이 되는 값들을 의미해요. 분포표에 대한 값들을 95% 신뢰 기준에 있을 때, 그 다음에 99% 신뢰 기준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95% 신뢰 기준에 있을 때는 이 F값이 4.75, 99% 신뢰 구간에 있을 때는 9.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이 값들을 통해서 F값을 계산을 해냈을 때 이 F값이 요 사이에 있는, 여기에 있는지, 즉 1번에 있는지 2번에 있는지 3번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느 범위에 유의 수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랬지? 자, 예를 들어서 1번에 있으면 얘는 유의 수준이 유의하지 않다. 5% 이내에 유효했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2번 위치에 있으면 5%보다는 들어가지만 99%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5% 수준에서 유의하다라고 얘기할 거야. 2번 위치에 있을 때. 3번에 위치에 있을 때는 99% 신뢰 기준, 즉 1% 이내로, 유의 수준 1% 이내로 회계관계는 유의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여기까지 돼요? 4.75보다 작은지 4.75와 9.5 사이에 있는지 9.5보다 큰지만 보시면 돼. 뭐가? F값이. 자, 그래서 여기는 제곱합과 자유도만 구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F값을 구해내야 된다. F값 어떻게 구한다 했냐면 앞에서 평균의 제곱을 구해내야 돼. 그렇지? 한번 구해보세요. 평균의 제곱 각각 구해서 그것을 위에 있는 회계의 평균 제곱에서 밑에 있는 잔차의 평균의 제곱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F값을 계산을 할 거야. 따라가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자, 밑에 있는 거는 그 F값을 계산하는 값이에요. 그런 원리로 가지고 있대. 여기가 제곱합이에요. 회계의 제곱합, 그 다음에 그 회계의 자유도. 계산을 해보면 위에 5.3 나누기 2에 해당이 되는 값이 2.65였어. 즉 아마도 여기에 평균 제곱합이라고 한다면 2.65가 써 있을 테고 평균 제곱가 0.171이 써 있을 거야. 앞에서처럼 표가 나왔다면 자, 2.65를 0.171로 나눴더니 15.50이 됐어. 이 표에서 F값을 계산을 해냈더니 15.50이 나왔기 때문에 위에선 F 분산표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어? 네, 3번 위치에 있죠? 자, 3번 위치에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해석해? 3번 위치 안에 들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유의수준 1% 내로 회계관계는 유의하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회계 분석에 대한 단순한 모형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응용이 되니까 표 하나로 그냥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이 표가 주어졌을 때는 거기까지 유추할 수 있어요. R제곱값도 구할 수 있고 평균의 값 제곱 구해서 F값도 구해낼 수 있다. 자, F값이 구해지면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얘가 유의수준, 유의한지 안 한지도 계산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SPSS를 쓰게 되면은 평균 제곱도 자동으로 나오고 F값도 계산이 될 거고 유의 확률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죠?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0.05보다 이거는 0.05 기준으로 했어. 그래서 0.05보다 작은 거. 근데 0.000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0.01보다 더 작지. 그러면 얘도 해석하기를 이것만 봐서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유의 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의하다. 얘 유의 확률이 0.1보다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유의 확률을 계산을 한 값이 0.03이라고 얘기한다면 0.03에 이렇게 써있어. 그럼 얘는 0.03이라고 하는 값은 0.01보다는 작고 0.05보다는 큽니다. 아니, 뭔 소리야? 0.031은 0.05보다 작죠. 그지? 그럼 얘는 95% 신뢰 수준을 만족한다. 또는 5% 내에서 유의하다. 그치? 자, 그러나 0.031은 0.01보다는 크므로 반대로 써놔가지고 자, 0.01보다는 크므로 1% 유의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해석 되시겠어요? 여기까지? 네?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가져왔어요. 자, 단순회귀 모형이 있었고 다중회귀 모형이 있었는데 다중회귀의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다중회귀의 경우에서는 독립변수들이 여러 개가 들어간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은 광고 시간하고 판매 원수라고 하는 X1과 X2라고 하는 독립변수가 있을 때 얘네들이 전체의 매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얘 같은 경우는 다중회귀 분석을 했고 이 다중회귀 분석을 다른 말로는 답자를 빼서 중회귀 분석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네, 같은 말이니까 혼돈 안 되시게. 근데 오늘 해야 되는 범위가 거기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 중회귀하고 뒤에서 이제 이원 분산 분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야. 네, 그게 독립변수 x라는 값이 2개 이상이고 종속변수가 하나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다중회귀를 쓸 때. 네. 다중회귀 분석.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가 독립변수 간에 광고 시간과 판매 원수 간에 즉 x1하고 x2의 상관관계가 너무 매우 밀집해 있을 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공선성을 갖는다라고 한다겠어. 자, 그래서 그 공선성을 따로 판단하기 위해서 공선성 진단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해서 자동 계산을 하거나 자 그렇게 해서 공선성 통계량을 읽는 방법은 여기에 제시된 공차의 값이 10 이상이거든요. 11. 공차가 0.1 미만이거나 VIF라고 하는 것이 10 이상이게 되면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독립변수 간에 너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1번하고 2번하고 그래서 이 분석은 용이하지 않다. 그런 경우는요 이제 또 다른 분석으로 넘어가요. 독립변수가 이렇게 되면은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주요인 분석이나 주성분 분석 그쪽으로 파트로 또 넘어가. 그래서 공선성이 가지면 다 무조건 버려야 되는 그런 건 아니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은 또 다른 분석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가 회귀 분석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을 할 경우에는 광고 시간,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했을 때 독립변수가 이렇게 광고 시간하고 판매 원수 X1과 X2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법의 경우에서 그냥 다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단계별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 많이 단계 선택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진행을 했었고요. 제거하거나 후진하거나 전진하거나 이런 거는 그냥 수동적인 방법이야. 제거한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다 제거 변수 해주고 후진해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이런 얘기고 전진은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계 분석을 선택한다. 이 단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얘하고 가장 높은 회귀를 가지고 있는 것부터 들어가요.
영향력이 가장 있는 거 자동으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x1부터 x4까지 네 가지의 독립 변수가 있다. 그럼 얘네들이 자동 계산을 해서 x1이 이 중에서 가장 설명력이 좋아. 그러면 x1을 무조건 처음에 모형 1에 집어넣을 거야. 그 다음 모형 2에는 이 1번과 2번 순위를 갖다 집어넣을 거고 3번은 다시 1번, 2번, 3번, 4번은 1번, 2번, 3번, 4번까지 해서 집어넣겠죠.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가 전혀 상관성이 전혀 영향력이 없어. 그럼 걔네들은 자동으로 제거를 할 건데 이때 제공된 것이 제거 변수예요. 지난 시간에는 모형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했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알제곱 값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런 문제점에서 만족도 점수와 전공 실무, 외국어 조직, 대인 경영 점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만족도 점수가 종속 변수 y에 해당이 됐었고 전공 실무, 외국어 조직, 그다음에 대인 경영 점수가 각각 다 독립 변수인 x1, x2, x3가 된다고 했어. 자, 어떤 면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실험 설계가 들어가는 거고요. 실험 설계가 들어갔을 때 귀무가설, 귀무가설은 다른 책에서는 영가설이라고 해요. 통계 책보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귀무가설을 얘기를 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립가설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중분석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 회귀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의 반대말은 영향이 있다. 걔가 반드시 영향이 있다라고 되는데 다중에서는 x가 여러 개야. 그러니까 다 미치진 않아도 하나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존재한다가 대립가설이야. x1이 됐든 x2가 됐든 x3가 됐든 이 중에서 하나는 영향을 미치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각각 지금 여기는 산성도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만족도 점수가 우리가 y에 해당이 되는 값인데 만족도와 만족도의 종속 변수하고 각각 다 독립 변수 세 개를 다 일렬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정도 또는 상관관계, 상관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구분이 없어. 그치? 상관분석의 특징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차이가 없어. 그럼 설계 자체도 이렇게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산점도를 그려본 이유는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보려고 한 게 아니야. 이 네 가지 변수를 그냥 늘어뜨려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은 어떤 상관성이 뭔가 있는지를 보고 싶을 때 산점도를 늘려놓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칸 요것만 이렇게 본다면요. 여기도 필요 없죠. 자, 이렇게 이 표만 본다면 만족도 점수하고 각각 다 이 세 가지의 독립 변수가 이루는 어떠한 회귀를 예측을 하는 거야. 관계를 갖다 예측하는 것이 약간 뭔가 좀 올라가는 그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들은 각각 다른 변수들 있죠. 독립 변수들. x하고 x1, x2하고 x3 또는 x1하고 x3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자, 이 삼성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써놨네. 자, x3라고 하는 거하고 x1하고 봤더니 그냥 둥글둥글둥글하게 생겼어. 그럼 얘네들은 그닥 얘네들끼리는 중첩되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겠다. 그냥 분석해도 괜찮겠네 라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네. 이 정도면 그냥 분석해도 좋겠다. 근데 이 얘네들 자체에서도 얘네들처럼 어떤 직선성을 이렇게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 그러면 걔는 통계 분석 전에 일부 데이터를 빼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통계 분석으로 할 때 자기가 안 하면 분석하는 의뢰 기관에 맡기거든요. 특히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지 한 장만 딱 받아보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닌 걸로. 그래서 이걸 미리서 자기가 조금씩 돌려볼 수 있으면 얘는 영향을 줄 거다, 영향을 안 줄 거다 해가지고 비싼 돈 안 주고 좀 빼고 가겠죠. 아니면 전체 다 돌리면 정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회귀 분석은 이런 식 독립 변수가 여러 개 들어가는 식으로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를 했고요.
선택된 것이 무형 적합도 보려고 했고 기술 통계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기술 통계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앞에서 기술 통계에서는 얘네들이 각각 평균하고 표준 편차 또 두께는 뭐 표준 오차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신뢰도 구간까지 선택을 하면요 95%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지까지도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관계수는 앞에서 이제 3점도를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어. 그래서 상관계수를 여기까지 체크를 해주세요 라고 상관성을 했더니 상관계수 보면은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봅니다. 자, 각각 보면은 지금 여기 첫 번째 요 칸만 보죠. 공정성 진단을 하지 않아도 상관계수만 대충 읽을 줄 알아도 데이터를 빼고 넣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이라고 나와져 있는 이 값은 자기 자신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각각 상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봤더니 만족도 점수의 외국어 조직 점수가 0.78, 그 다음에 대인 경영 점수가 0.712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러지? 상대적으로 전공 실무 점수는 만족도 점수의 3순위로 영향을 조금 미칠까 말까 하는 정도. 0.4니까 영향성은 거의 없지. 왜냐면 상관계수가 0.6 정도는 넘어야지 상관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지. 그래서 아마도 이거 모형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진입하는 거는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던 0.786의 외국어 저직 점수가 먼저 진입을 할 거고요. 예측을 하기를 두 번째는 대인 경영 점수. 그 다음에 전공 실무 점수는 마지막에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이럴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조금 더 엄밀하게 분석을 하는 분석 툴을 쓰게 된다면 아마 얘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자, 그래서 변수의 선택 모형 1하고 모형 2하고 이렇게 된다겠죠? 칸이 지금 안 나눠져 있으니까. 자, 모형 1이라고 하는 거는 모형 1에서는 가장 상관계수가 높았던 거. 자, 각각의 독립변수 x1과 x2와 x3가 있었고 얘네들이 만족도 점수 y에 미치는 상관계수를 분석을 했을 때 상관계수를 분석을 했을 때 외국어 조직 점수의 상관성이 0.78로 아마 제일 높았을 거야. 그래서 얘가 1순위로 먼저 들어갔죠. 이게 모형 1입니다. 자, 두 번째 모형에서는 외국어 조직 점수가 1순위니까 얘 플러스 두 번째 변수로 대인 경영 점수가 들어갑니다. 진입을 하죠. 자, 모형 1과 모형 2가 나왔는데 모형 3은 없죠. 여기서는 왜 그랬을 것 같아? 앞에 변수는 3개였으나 전공 실무 점수가 0.410으로 상관계수가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 0.6이 넘어섰다면 모형 3까지 분석이 됐을 거야. 몇 가지 되세요? 자, 데이터 요것만 보면은 변수가 2개였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여기는 독립변수가 몇 개였어? 3개였었어. 되세요? 까지? 자, 그래서 모형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형 요약이 1번 모형의 경우 즉 외국어 조직 점수만 가지고 이 회계식을 구해봤더니 이 회계식이 갖는 R제곱값을 봤을 때 얘는 0.618이었으므로 외국어 점수만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식을 내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어떤 회계식을 설명을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약 61.8%의 설명력만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얘 변수를 하나 더 넣어서 외국어 조직 점수 x1, 대인 경영 점수 x2로 집어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y는 ax1 플러스 bx2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거의 회계식은 부족했던 얘 설명력을 얘가 보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R제곱값은 증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가 늘어날 때마다 R제곱값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진입되는 독립변수의 값이, 독립변수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R제곱값은 늘어난다. 왜? 설명력이 그만큼 풍부해지는 거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x1, x2, x3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죠. 모형 2에서는 x3의 영향이 없어. 그치? 아까 뭐였지?
전공 실무 점수였죠? 전공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좀 그렇죠, 그렇지? 자, 전공 실무 점수가 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만 해도 72.8%의 설명력을 갖고 나머지 변수, 나머지 여기서 나올 수 없는 어떤 오차 범위에 있는 것들은 약 28%가 다른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만족도를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R제곱값이 변수가 증가할 때마다 늘어난다. 자, 이래서 앞에서의 단순회계 분석에서는 R제곱값도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수정된 R제곱이 계산이 돼도 별로 안 썼어. 근데 다중회계 분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X의 값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R제곱값은 자동으로 늘어나게 돼 있으니까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는 원치 않아. 그건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위에 있는 수정된 R제곱값 있죠? 그런다고 수정된 R제곱값을 쓰는 건 아니고 수정된 R제곱값에서도 원래는 이렇대요. 이 값하고 R제곱값하고 수정된 R제곱값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면 얘는 회귀 분석이 오케이. 그런데 R제곱값하고 수정된 R제곱값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나 봐. 지금 이거는 잘 된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그닥 차이가 안 나는 편인데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변수를 빼고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수정된 R제곱값은 다중회계 분석에서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뒤에 좀 더 다시 요약해 나올 거예요. 자, 분산 분석서는 모형 1과 모형 2에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모형 1보다는 모형 2를 선택한다 라고 썼을 거야. 왜 그랬지? 모형 1만으로는 설명력이 61%, 모형 2까지 가니까 72.8%로 설명력이 증가를 하고 얘에 대한 앞에서의 상관계수가 외국어 점수 다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 점수도 높은 편이었으므로 자, 둘 중에서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1번을 버리고 모형 2만을 그 이후에는 읽어주시면 됩니다. 모형 1 선택.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모형 2만 읽어봅니다. 자, 모형 2에서는 선형회계 분석, 반차 이렇게 되어 있고 자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제곱, 그 다음에 F, 유형력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SSR이고요, SS이고요, SST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R제곱값이 나오는 값들은 요거 나누기 요거를 했으니까 R제곱값이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합계는 그대로일 거예요. 합계는 그대로인데 이 선형회계 분석이 모형 1보다 모형 2에서 이 선형회계 분석의 SSR 값이 그냥 모형 1에서보다 증가를 함으로 R제곱 값이 더 증가하는 형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자유도에서 보면요, 선형회계 분석 뭐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형회계 분석 A는 두 개의 변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각각 땅을 카운트 해줘서 여기는 자유도가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잔차, 밖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앞에 얘기했던 원리하고 똑같아요. 자, 제곱아 3369를 2로 나눠가지고 평균의 제곱이 나온 거고 1261을 57로 나눠서 22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얘는 변수가 다른 계산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F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다른 변수 단순회계에서만 좀 통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빼고 가요. 자, 변수가 계산법이 좀 다를 거예요. 자, 최종 봐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F값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따른 유의 확률이 0.00이었으므로 이걸 해석하기를 얘는 이 회기식은 어쩐다? 1% 내에서 유의하다. 자, 유의 수준 1%. 99%의 신뢰 구간 안에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럴 때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베타의 값, 즉 기울기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회기식에서 기울기.
나오는 값들이 그렇다면 이걸로부터 성립된 회기식을 한번 구해보자. 계수에서 보여주는 거는요. 회기식이에요. 회기식. 자, 1번 모형은 버리고 2번 모양을 채택한다고 하였으므로 1위로부터 도출되는 회기식은 만족도 점수는 해가지고 상수값 써주고요. 외국어 조직 점수 곱하기 개수로서 3.42 대인 경영 점수 곱하기 1.324 이게 회기식이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외국어 조직 점수가 뭐 30점이었고 대인 경영 점수가 20점을 받았다. 그럼 여기다 30 넣고 여기다 20 집어 넣어가지고 이 사람의 만족도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계산한 값하고 실제로 이 사람의 만족도 점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면 이 사람은 평균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왜냐면 얘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72%의 설명력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좀 전에 그 점수를 집어 넣었을 때 이 회귀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72%가 아니라 나머지 20%의 다른 외부의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세요? 회귀식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제외된 변수는 똑같아요. 자, 대인 앞에서 지금 1번 모형에서는 뭐가 들어갔냐면 외국어 점수가 들어갔죠. 그지? 1번에 외국어 점수가 들어갔으니까 제거된 거는 전공 실무하고 대인 경영이 빼진 거고 2번 모형에서는 외국어하고 대인 경영이 들어갔으므로 제거된 거는 전공 실무였어. 어쨌든 전공 실무는 모형 내에서 상관계수 능력이 낮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외된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케이스 비용 진단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는 잘 안 읽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모형 요약.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아까 지금 문제를 낸다고 하면 저 같으면 이 정도를 내겠죠. 단순 회계에서는 이런 표가 나오겠고 지금 이런 다중 회계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어떤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자, 일단 영구 가설. 가설은 세 가지 종류. 영구 가설. 그 다음에 규모 가설.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이 있어요. 한번 작성 한번 해보시고 서로 한번 맞춰보세요. 문장을 읽었을 때 독립 변수가 뭐고 종속 변수가 뭔지는 아셔야 되겠죠? 가설 어느 정도 세워보셨죠? 자, 그럼 결과편 볼까요? 우리가 모형은 1, 2, 3, 4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거 봐가지고 자 예측값 해가지고 상수, 정역, 정한, 정독, 정목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정역이 뭔 말인지 모르고 정수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좀 이렇게 정한가 봐. 행동 점수를 정할 때 정독은 알겠다. 응? 근데 다른 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자 이렇게 되는 x의 변수가 독립 변수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을 것 같아. 그치? 이만큼이 쌓아서 이게 독립 변수가 5개나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동 점수에 해당이 되는 게 종속 변수인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정한, 정목, 정독, 정역, 정수가 행동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게 기무겠죠? 반대로 대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들 중에 영향이 있는 것이 있다.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 그렇게 해서 이 모형 요약표를 보면은 가장 영향력 상관성이 상관계수가 높은 게 뭔 것 같아요?
이 결과표를 봤을 때, 자, 이 모형 요약에서 네? 가장 생각 개수가 높았던 거는 정역인 거 맞죠? 왜냐면 모형 1에 걔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자, 단계로 해서 단계별로 진입을 할 때 가장 상관 개수가 높은 거 순으로 들어간다 했어. 맞아요? 자, 그래서 1번은 정역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서대로 한다면 정역, 그 다음에 정안, 세 번째가 정도, 네 번째가 정목인 것 같아. 맞잖아요? 자, X가 5개였었거든요. 그지? 5개였으면 원래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모형이 5개가 나와야지 맞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하나 제거된 것 같네요. 뭐가 제거됐어요? 네, 그러겠네요. 정수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수가 제거가 됐어요. 제거된 이유도 아시겠죠? 나머지 값들은 다 상관계수가 0.65는 넘었나 봐. 근데 얘는 정수는 그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제거됐고, 제거된 변수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R제곱 값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변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R제곱 값은 당연히 증가를 하는데 설명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지? 자, 이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즉 행동 점수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설계한 이 5개 항목에 의해서 최 50%도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도 통계공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자, 총 4가지 항목을 다 더한 요 제4 모형을 봤을 때 얘는 R제곱 값이 0.353이므로 약 35.3%의 설명량만 갖춰요. 그치? 어떤 대상을 조사했는데 막 30% 가지고 전체를 모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잖아. 설명력은 좀 약한 편이야. 자, 수정된 R제곱을 보니까 R제곱하고 수정된 R제곱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어느 정도로 진입된 결과가 적당하다라고만 해석할 수 있죠. 이 표로는 그죠? R제곱 표현에 딱 거기까지만 하고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 못해. 자, 이게 첫 번째 거였고요. 자, 이어서 갑니다. 자, 분산 분석이 표가 또 나왔어요. 자, 위에 있는 결과는 딱 거기까지밖에 못해. 두 번째 이제 분산 분석 표를 해서 앞에서의 모형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뭘 선택한다? R제곱 값이 정상적으로 제곱해서 늘어났으므로 모형 4를 선택한다. 그죠? 이 페이지까지는 다 모형 4를 선택한 이유가 그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모형 1부터 4부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고 뭘 읽어? 모형 4를 선택했으므로 모형 4에 대한 해석. 모형 4에 대한 해석. 얘는 이렇게 됐을 때 F의 값이 모형 4를 선택해서 F의 값이 11.057이고 이거의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5보다 크므로 얘는 95% 신뢰도에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자, 얘는 유의 확률 이걸 P라고 하죠. 자, P가 0.05보다 자금으로 어쩐다고? 얘는 95% 내에서 유의하다. 자, 그럼 이 유의하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 이 회귀 모형이 아까 귀무가설이 뭐였었어? 귀무가설은 영향이 없다였지? 자, 그러면 이거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유의함으로 대립가설을 채택해야 되지. 자, 이 대립가설은 이 회귀식을 유의함으로 어쩐대? 이 회귀식을 이뤘을 때는 이 행동 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영향이 있는
변수로 판단된다. 그런 이유를 갖다가 해석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에 대한 거 해석은 자, 최종적으로 해서 이 개수표는 뭘 한다고 했냐면 회기식을 쓰라고 하는 거였어. 회기식. 네? 자, 회기식. 그래서 회기식은 행동 점수는 해가지고 그 값을 쓰면 되죠. 함수값에서 16.860 써놓고 0.907 곱하기 정역, 네? 그 다음에 1.092 곱하기 뭐 해가지고 4개 써놓으시면 되고요. 자, 각각당 이들 중에서 0.003 이 유의수준이 전부 다 0.05보다 작음으로, 네? 얘네들의 기울기가 각각당 뭐 여기서 얘기하는 베타 i죠. 그죠? 기울기들이 다 유의함으로 얘네들 다 쓸 수가 있다. 만약에 하나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얘가 하나가 예를 들어서 0.7 정도 나왔어. 정목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진입한 것이 유의확률이 0.07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요, 얘를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얘를 버리고 이 값을 대표한다. 정답에서 3번을 선택하는 건 아니야. 자동으로 지워졌을 거니까. 예전에 그렇게 나오진 않겠죠. 4번까지 가서 4번이 선택되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또 다른 연습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더니 휴대폰의 디자인 만족도와 기능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기능 디자인 만족도, 디자인 만족도, 기능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다 만족도인데, 자, 뭐가 x고 뭐가 y예요? 여기서 독립변수는 뭐고? 종속변수는 뭐예요? 네? 디자인 만족도하고 기능 만족도가 독립변수고 전반적 만족도가 종속변수겠죠? 자, 그래서 변수가 독립변수가 2개이므로 2개이고 종속변수가 하나이므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할 때는 회귀 분석 선형 해가지고 종속변수를 넣는 칸에 전반적 만족도를 넣고요. 독립변수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통계량 클릭을 하고 통계량을 클릭하게 되면 수정값, 모형적값, 공산성 진단. 공산성 진단이 왜 한다고 했죠? 자, 앞에서 혹시 디자인 만족도하고 기능 만족도가 너무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잘못된 결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이게 디자인 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기능 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각각을 미칠 수 있으나 얘네 둘의 상관성이 너무 높으면, 네? 각각의 독립변수가 너무 높으면 전혀 얘네들이 여기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진단하는 걸로 할 거고요. 하나 참고로 하면 이게 넘어갔는데 잔차 분석해가지고 법인의 잔차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잔차의 독립성 검정까지 하는 게 있어요. 조금 엄격하게 분석하는 경우에. 네, 여기까지는 잘 안 해요. 네. 사회 분석에서는 사회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되게 엄격하게 분석해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 하는데 이공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넘어갈게요. 앞에 계속 한 거의 요약입니다. 자, 알제곱값, 수성된 알제곱값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더빈의 웨스턴이라고 하는 이 잔차의 분석이 1에서 3 사이에 있으면 독립성을 충족하지만 혹시라도 분석을 했을 때 만약에 그 값을 벗어나게 되면은 독립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변수를 버려야 되고 다시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분산 분석에 해당이 되는 거 값을 읽어드렸을 때 F값에 해당이 되는 거 이걸 읽게 된다면 이 F값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F 분포도를 따르는 그릇에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리로부터 확률을 구했을 때 이것이 유의 수준이
어쩌냐 저쩌냐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라서 0.000은 0.05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회귀 모양이 적합하다. 그 다음까지 보면요. 이제 공차라고 하는 게 얘가 0.19, 0.1, 뭐 얘는 뭐 10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0.1보다 커야 돼. 작으면은 공선성이 의심돼. 그 다음에 10보다 작아야 돼. 그래. VI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족한다. 1로부터 얻어진 다중 회계식은 y는 여기에 있는 계수 쓰고 상수항까지 써가지고 회계식을 얻어주고요. 이 회계식이 y와 x와 x1과 x2에 대한 설문을 다 갖다 같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실험값을 했다고 해봐. 우리가 공개니까 내가 만두를 만드는데 여기에 부재료 중에서 당면의 질을 A 삭거, B 삭거가 다른 걸로 당면을 좀 바꿨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추 대신에 뭐 다른 야채를 넣었다든지 이랬을 때 만족도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부추를 바꿔서 영향이 있는 걸까? 아니면 당면을 바꿔서 영향이 있는 걸까라고 조사를 해보라고 해. 하나님이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족도를 비교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표준 하나 더. 표준화계수 베타의 값이 있어요. 표준화계수. 자, 표준화계수 베타의 값은 앞에서 이거 설명 안 한 건데 상수가 빠져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 만족도, 기능 만족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비표준화한 거하고 표준화한 거하고 계수를 보면요. 비표준화 계수 가지고 회계식은 그대로 써요. 상수까지. 네? 비표준화한 계수로 쓰는 게 아니야. 비표준화한 계수로 회계식은 쓰되 표준화한 계수는 왜 쓰냐면 각각 디자인 만족도와 기능 만족도에 응답을 한 사람들이 다를 수도 있고 이걸 전체 내상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수능 점수, 표준화 점수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수리 영역도 확률 통계를 선택한 부분이 있고 뭐 기하 벡터를 선택한 부분 사람이 사람 수가 틀릴 거잖아. 그럼 그 사람들을 다 표준화 해가지고 전체 수리 영역에서 얼마만큼 하는 뭐 사람 수 평균하는 식으로 했을 때 표준화를 하죠. 그러니까 표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디자인 만족도하고 기능성 만족도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이 더 있느냐를 볼 수 있을 때 써요. 표준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전체 대상에. 그래서 표준화 계수 베타의 값은 0.019보다 0.596의 값이 더 크므로 어쩐다. 디자인 만족도보다 기능의 만족도가 기능 만족도가 이 종합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되세요? 되세요? 자, 뭐 여기나 별 변화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지금 조사 대상은 아마 디자인 만족도에 응답을 한 사람, 기능 만족도에 응답을 한 사람이 거의 같았을 거예요. 네? 숫자가, 응답수가 거의 같았기 때문에 비표준화나 표준화나 그 순위가 바뀌지 않았어. 근데 만약에 어떤 A라는 거는 한 30명만 응답을 했고 어떤 거는 한 300명이 응답을 했어. 그럼 300명한테서 얻은 데이터하고 30명한테서 얻은 데이터가 다르겠지. 그런 경우에 표준화를 통해서 그냥 비표준화 했을 때는 A가 B를 앞질렀는데 표준화를 해보니까 뒤집어지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럴 때 어느 것이 더 영향력이 있는데? 라고 할 때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표현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앞에까지 이런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가 모형 요약이 나오고 두 번째 분산 분석이 나오고요. 세 번째 개수가 나와요. 즉 다중 회계 분석을 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출력이 됩니다. SBS 했을 때. 자, 그랬을 때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내가 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또는 병원에 가서 논문을 쓸 때 논문에 제시되는 데이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종속 변수가 뭐고 독립 변수가 뭐고 그 다음에 비표준화 베타 값은 B라고 얘기하고요. 표준화 베타 값은 이렇게 그래서로 베타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게 표준화 계수입니다. 그 다음에 T는 T 검정한 거. 그 다음에 유의 확률 T가 이렇게 나온 유의 확률가. 그 다음에 VIF 뭐 공차 또는 VIF를 제시를 하는데 VIF가 대신 들어가 있습니다. 즉 공선성이 있는데 분석을 했느냐, 네?
이게 독립변수들끼리 지들끼리 어떤 상관성이 되게 높은 걸 분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제시를 한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여기 별표 있죠. 별표 2개짜리, 별표 3개짜리 같은 경우는 T분포에 의해서 T분포가 이렇게 일어나서 정비분포처럼 T분포가 일어났을 때 얘네들 실내 구간이 각각 있었어. 예를 들면 여기가 뭐 한 1.96, 마이너스 1.96 이렇게 돼 있어서 요것보다 더 크거나 이거보다 더 작은 이 범위 안에 들면은 신뢰도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1.96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간이 95%, 양쪽이 5%에 해당이 되는 유의 수준으로 치면은 0.05에 해당이 되는 값이어서 지금 별표 2개짜리는 원래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는 거는 별표 하나짜리도 원래 있어요. 별표 하나짜리는 p 값이 0.05보다 작다라는 의미야. 값이. 자, 별표 2개짜리는 0.01보다 작다라는 의미고 별표 3개짜리는 99.9%에 든다는 거예요. 다시 얘는 99% 신뢰 구간, 얘는 99.9% 신뢰 구간, 얘는 95% 신뢰 구간 안에 드니까 별표 개수가 늘어날수록 유의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별표 2개짜리고요. 여기는 별표 3개짜리라고 해. 그래서 어쨌든 유의성은 기능 만족도가 디자인 만족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데이터가 제시가 된다면, 이렇게 제시가 된다면 이거에 해석하는 순서. 자, 앞에는 이렇게 앞에서 SPSS를 분석했을 때 그래도 최소 항목으로 이렇게는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딱 데이터를 봤어. 보고서를 썼어. 내가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썼더니 자발성 하부 요인이 기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결과한 요약입니다. 이쪽은 종속 변수, 독립 변수가 들어가 있고요. 비표 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희검정 결과, 우위 확률, 그 다음에 공정성 통계량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자, 이때 독립 변수는 신체 자발성, 그 다음에 사회 자발성, 인지 자발성 해가지고 독립 변수 3개가 들어갔고요. 종속 변수는 기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건 이제 예제해 보려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하지 않죠. 지금 하지 안 보잖아요. 자, 이랬을 때 해석하는 방법. 비표준화 개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값이고요. 유의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 확률이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법인의 값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1에서 3 사이에 있는지, 그 다음에 유의 확률은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F값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R제곱값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돼요. 찍으려면 이걸 찍어요. 자, 1번부터 8번까지의 내용입니다. 보실까요? 자, 이걸 결과를 해석하면, 자, 1번부터 봅니다. 1번. 법인의 값은 뭐라고 했냐면, 가중의 분석이 적합한지, 적합성을 묻는 거기 때문에 1에서 3 사이에 들어가는지 볼 거였고, 1.78이었기 때문에 얘는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적합성 검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체적인 유의 확률이 0.000이므로 여기 0.000이므로 변수 중 한 가지 이상이 유효할 것이다. 자, 그래서 규모가설은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고, 대립가설은 영향이 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이상이 영향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가 지금 여기죠. R이라고 하는 선형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성상 R이라고 되어 있지, 앞에서 상관계수 R하고 같습니다. 이 값하고 R 값하고 같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가. 자, 그래서 여기는 상관관계 0.712로 확인되었다. 즉 상관관계가 좀 높은 편이다. 0.65 이상이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자, 4번은 공차와 VIF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차는 0.1 이상, 그 다음에 VIP는 10 미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중 공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죠?
얘 공차하고 지금 VIF. 다음에 5번. 자, 5번이 여기 있어. 5번이 여기. 사회자발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5번에서는 각 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지금 별표가 몇 개? 별표가 3개. 지금 별표 얘기하는 거예요. 5번은 별표가 3개, 이쪽도 3개로 되어져 있으므로 이건 자, 별표 3개짜리 의미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01보다 작음으로 영향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99.9% 신뢰 구간에서 유의하다. 6번에 해당이 되는 건 여기죠. 6번. 자, 비표준화 개수에 의해서 각각당 제시되는 이 값이 이거이므로 기질이 향상될수록 기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에 개수들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는 저기는 없죠? 상수값이 없죠? 상수값 없이 나왔어요? 자, 7번 표준화 개수를 했을 경우에는 원래 이제 상수값이 있는 상수값이 빼고 나와져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야. 앞에 기울기 값들이죠? 신체 자발성 곱하기 0.040, 사회 자발성 곱하기 0.283 이런 식으로 나타내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얘가 가장 영향력이 높은 걸로 보여. 개수가 크니까. 그러면 이때는 뭘 봐야 되냐면 표준화 개수를 봐야 된다겠어. 그치? 표준화 개수를 보니까 여기에도 얘가 제일 높네요. 인지 자발성이. 자,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순으로 제시한다면 인지 자발성 1등, 사회 자발성 2등, 신체 자발성 3순위로 제시할 수 있겠다. 알겠죠? 그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이라는 R제곱 값이죠? R제곱 값이 0.507로 나왔으므로 이 회기식은, 이들로부터 회기식은 약 50.7%의 설명량을 갖춘다. 까지. 하나 안 나온 거는 회기식이 안 나왔어요. 그죠? 회기식까지 써주면 퍼펙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회귀 분석이었어. 상관 분석, 그 다음에 회귀 분석. 회귀 분석에서도 단순 회귀 분석, 그 다음에 다중 회귀 분석까지 했네요. 거기까지 다루면 매지가는 건 다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분석이 있어요. 사실은 분산 분석은 앞에 이제 t 검정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조금 변수가 여러 개가 설명되는 게 있어서 분산 분석을 뒤쪽에다 놨어요. 자, 분산 분석의 종류는 1원 배치 분산 분석 있고요. 2원 배치 분산 분석, 세 번째 다별량 분산 분석이죠. 종류가 옵션이. 자, 1원 배치 분산 분석은 독립변수 하나, 종속변수 하나예요. 자, 2원 배치는 독립변수가 2개고요. 종속변수가 하나입니다. 각 그룹이야. 이 하위 그룹에는 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 전체 큰 상위 그룹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별량 분석이라는 차이점은 분산 분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다별량 분석은 종속변수가 2개 이상이에요. 독립변수는 사실 몇 개인지 몰라. 그러니까 짝대기지 없는 건 아니야. 독립변수 없는 통계가 어디 있어. 그치? 자, 이 짝대기는 독립변수 개수가 몇 개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서 그냥 짝대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종속변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별량 분석을 할 거고요. 다별량 분석을 하는 게 우리가 빅데이터 처리라는 거. 소개점에서 요즘 쓰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하는 거 엄청 많은 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인도 굉장히 많죠. 이 사람이 잘 먹어서 그러는 건지 원래부터 생태계가 그런 건지 그걸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하는 경우는 독립변수도 굉장히 많고 여기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빅데이터가 다별량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게 1원 배치 분석이고요. 2원 배치는 잘 안 쓰는데 왜 그러냐면 다중회귀 분석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둘 중에 하나 옵션으로 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원 배치 분산 분석이에요. 다 까먹어. 네, 설명은 2원 배치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고 이제 한 타임 더 남았죠? 다음 6월 3일까지인데 그때까지 나가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1원 배치 분산 분석 갑시다. 20분까지만 할게요. 자, 1원 배치 분산 분석. 1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는 비무가설이
모든 집단의 평균은 같다. 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뭐하고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T검정에서도 평균 분석을 했어요. 그죠? T검정에서 독립표본 T검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응표본 T검정이 있었죠? 그때는 두 개의 집단을 비교를 하는 거고 분산 분석은 3개 이상일 경우에 평균 비교예요. 내가 조사를 한 것이 집단 A와 집단 B를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T검정을 하는 거고 집단 하나 더 늘어나. A, B, C그룹을 하고 싶다. 이거 T를 못 써. 그럴 때 쓰는 것이 이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이에요. 그래요? 그러시죠? 자, 그래서 모든 집단의 평균은 같다. 단 이 모든 집단은 몇 개 이상? 집단이 3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평균은 같다. 또는 평균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대립가설은 평균이 모두 같지는 않다. 즉 A하고 B하고 같은데 C하고는 다를 수도 있고 집단이 3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꼭 같은 집단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 근데 같지 않은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조건은 두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분산은 모두 각 집단의 분산은 모두 동일해야 된다. 보세요. 분산 분석에서는 분산 분석이라고 써져 있지만 분산은 동일해야 된다. 분산의 동질성 검사를 먼저 해야 돼. 우리가 분산의 동질성 검사를 하려면 뭘 한다고 했냐면 레반의 동질성 검사 기억하세요? 레반 T검정을 했을 때 나왔을 거야. 레반 근분산 검정이에요. 그 얘기가 조금 나와. 이거는 다른 데서 지금 따온 건데 엄격하게는 지금 이거는 그냥 분산 분석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이론 배치 분산을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왜냐면 집단이 몇 개니까. 집단이 몇 개니까? 2개니까 이거는 분산 분석을 못해. 우리가 하는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못해. 네? 근데 이 개념에서도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어. 앞에서 우리가 회귀 분석 하는데도 분산 분석 나왔죠? 그지? 상관 분석을 하는 데만 없었고 T검정 하는 데도 분산 분석이 나와요. 분산의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집단 간이냐 집단 내냐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은 할 수 있으나 그냥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온 거야. 집단 간이냐 집단 내냐 그 얘기만 하려고. 이건 이론 배치 예제 아니야. 다시 얘기하지만 자 다만 지금 여기서의 분산 분석을 두 집단을 가지고 집단 간이라고 하는 얘기하고요. 집단 내라고 하는 거의 차별성을 지금 보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보세요. 자, 집단 간 그러면 A 집단, B 집단을 비교하는 거예요. 따라가요? A 집단, B 집단. 자, 집단 내라고 하는 거는 자, 이쪽 A 집단이 환자가 5명, B 집단이 환자가 5명 있었으니까 집단 내라고 했을 때는 대상이 몇 사람이냐면 10사람이 되는 거예요. 5명이 아니야. 10사람이 총 사람인 거고 각각당 집단 내에서 자유도를 따졌을 때는 여기가 5명, 여기가 5명이니까 자유도는 1명 빼서 4명 이렇게 되죠. 그지? 그래서 전체 자유도의 합은 8이 되는 거예요. 두 집단이면 만약에 여기 집단 C가 하나 더 붙어. 집단 C가 하나 더 붙으면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 간을 각각당 수행을 하는 식으로 세 집단을 갖다가 붙여놓을 거예요. 하나 더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별을 찾다 못 찾았으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각각의 집단의 표본 평균하고 표준 편차, 표본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한 값에서 전체 평균을 갖다 뺍니다. 네, 이 표만 얘기하죠. 자, 전체라고 하는 거는 10명 다. 10명 다 한 거를 해서 각각 빼서 여기는 이제 5명이니까 곱하기 5 곱하기 5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자유도예요. 2개의 집단이죠? 2개의 집단이니까 2 빼기 2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유도로 나눠. 그래서 집단 간 분산이 421.5가 나왔고요. 집단 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 내 분산은 이 사람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집단 내에서는 95 빼기 여기 이 집단의 평균 제곱 이게 분산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또 하나 이쪽 집단에서는 평균이 114.6이었으니까
이렇게 빼서 다 제곱을 한 다음에 전체 자유도. 전체의 자유도는 90짜리니까 n-2야 돼. 그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44.6이 나온대요. 이때 F값, 우리 F 검정할 때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어. 근데 그 F 검정할 때 두 개의 집단 가져했을 때는 집단 간 분산해서 집단 대 분산을 지금 나눈 값인데 사실 이 F값을 할 때는요. 분산이 큰 값에서 분산이 작은 집단 거를 나누는 거예요. 집단 간 분산을 집단 대 분산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두 개의 집단 중에서 큰 값을 분자로, 작은 값을 분모로 한다. 뒤에는 살짝 보면 이걸 앞에 표로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DF라고 하는 게 자유도라고 얘기한다겠죠? 자, 가로축의 자유도에 해당이 되는 하나의 예제를 가져온 거야. 만약에 알파의 인류 수준이 0.025 수준에서 분석을 하라 라고 한다면 이 F 분포표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DF의 값은 앞에서는 자유도가 얼마였냐면 집단간이니까 1이죠. 그죠? 네, 이쪽은 자유도가 8에 해당이 되네요. 자, 그래서 뭐 이거에서 분석을 굳이 한다. 그러면 1이고 8이고 이렇게 읽어드려서 F값은 7.57이고 자, 위에 있는 요 값이 9.59여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앞에서 했던 것들을 한다면 얘는 요 수준 안에 들려고 하면은 7점 몇이어야 되는데 얘가 9.59가 나왔으므로 얘는 이 수준에서 유의하다 라고 해석할 때 쓰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두 개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냥 F 검정을 한 분산 분석이 예를 들어준 거야.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배치 분석은 3개의 집단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거는 별개다. 자, 그래서 이런 배치 분산 분석 들어갑니다. 자,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은 원웨이 아노바라고 해요. 그러면 2원은 투웨이 그렇게 써있겠죠. 원웨이 아노바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논문에도 그렇게 표시를 해. 원웨이 아노바 그럼 이런 배치 분석을 한 거고 투웨이 아노바 그러면 이런 배치 분석을 한 거예요. 논문에 찾아보시면 통계 분석이 반드시 붙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통계 분석 하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성된 하나의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변수의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분석이다.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얘네들은 그런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죠? 신고를 재배하는데 여기가 1번 땅이고 여기가 2번 땅이고 여기가 3번 땅이야. 똑같이 여기다가 시금치를 이쪽에도 심고 이쪽에도 심고 이쪽에도 심고 그럼 여기서 변수는 땅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이 다르죠? 맞잖아요? 네. 이게 각각 땅 이 세 개의 집단으로 구성된 독립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시금치라고 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종속변수가 얼마만큼 자랐는지 길이를 쟀다고 해봐. 그 경우에는 시금치가 자라진 길이가 종속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각각 땅 1번 땅, 2번 땅, 3번 땅이 심었을 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할 거고요. 방법은 SPSS 분석, 평균 비교,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구성하면서 막 띄어붙임이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자료 잘 찾아보세요. 자, 분산의 동질성 검증해가지고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자, 분산 분석에서 이런 배치 분산 분석에서 가장 먼저 가정해야 되는 건 뭐라고? 평균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분산 분석이지만 평균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등분산이 가정돼야 돼. 그치? 자, T검정에서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으면서 두 줄짜리 기억하시죠? 자, 등분산이 가정됐을 때는 어디를 읽어주고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으면 이쪽을 읽어주면 되니까 둘 다 버리는 값은 없었어. 그치? 둘 중에 하나를 읽어주면 되는 거였어. 그런데 이런 배치 분산 분석에서 분산의 동질성 검증에서 레반의 통계량은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세 개의 대인관계, 임금만족, 복리후생 만족도가 각각 다 이 만족도가 뭐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볼 건데 보시면 얘네들이 다 유의 확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고? 자, 유의 확률이 여는 0.05보다 어점으로 0.05보다 크므로
기무가설을 채택한다라고 했죠. 아까 기무가설 뭐라고 했어? 분산이 동일하다 했죠. 그지? 자, 그래서 여기는 다시 얘기하지만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했을 때 이 통계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다 0.05보다 크게 나와야 돼. 만약에 여기서 0.05보다 작게 나오는 값이 하나라도 있어. 그럼 걔는 버려야 돼. 되세요? 앞에서는 계속 유의성이 있다고 하는 게 0.00 작다고 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다. 자, 여기는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돼. 대립 안 돼. 알았지? 자, 귀무가설 뭐라고 했어? 분산은 동일하다야. 그치? 왜냐면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의 확률이 꼭 0.0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등분산이 가정돼서 통계로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못해. 다시 해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기술 통계 값으로 해가지고 아까 평균이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니까. 자, 기술 통계 값들은 자, 보시면 이래요. 자, 대인관계 만족도에서는 뭐를 각각 단 조사를 했냐면 일반 대학원, 전문 대학원, 특수 대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그룹을 했나 봐. 아까 1번 땅, 2번 땅, 3번 땅 이렇게 하는 거지. 그다음에 임금 만족도, 공유생 만족도 각각 단 이렇게 한 거를 얘기합니다. 자, 대인 만족도가 3개의 그룹이 있다겠죠? 그 다음에 임금 만족도 3개, 공유생도 3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 간에서 집단 간, 집단 내, 집단 간이라는 거 아까 설명한 것처럼 A, B, B, C, A, C 이런 식으로 비교한 거야. 자,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 값이 이건데 지금 잘못 표시된 게 이게 여기 F, 거짓이 아니라 F라고 써줘야 돼. 또 고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거짓 폴스가 아니고 여기 F 검정을 한 건데 잘못 오역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캡처해서 붙이다 보니까 그래요. 자, F 값들이 이렇게 되어요. 자, F 값들이 이렇게 됐고 유의 확률이 이렇게 되더라. 이제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읽는지만 할 거고 데이터 해석은 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정칸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같은 집단이냐 같은 집단으로 넣을 수 없느냐 그래서 정칸 테스트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분석한 값이 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같은 라인 안에 여기는 1번 라인 안에 얘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2번 라인 안에 얘가 따로 따로서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문대학원하고 일반대학원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같은 그룹이고 여기서는 특수대학원만 다른 그룹으로 그룹핑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어떤 논문을 읽었을 때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뭐 3.27, 그다음에 3.38, 4.00 얘네들이 평균값이야. 이 평균값이 비슷하지만 4.0이 제일 크고 3.27보다는 3.38이 크게 보여. 그렇지? 그런데 얘를 갖다가 정칸 테스트를 해보니까 3.27이나 3.38이나 같은 그룹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오른쪽 어깨에다가 A, 여기도 A, 여기는 B라고 표기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1번 배치 분산 분석에서는 뭘 비교한다고 했냐면 평균을 비교한다고 했어. 그렇지? 평균이 다르냐 다르지 않느냐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3.27과 3.38은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겠죠. 이에 비해서 3.38과 4.0은 다르다 다르지 않다. 네, 다르다고 해석합니다. 되시죠? 자, 두 번째 예제는 이번에는 3.27은 이쪽에 3.38과 4.00이 이렇게 한 그룹핑이 돼 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같은 그룹이냐면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평균이 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A라고 표시하면 여기는 BB라고 표시한다고. 큰 값에다. 되십니까? 자, 마지막 합니다. 마지막. 자,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전문대학원에는 2.27, 일반대학원 3.38, 특수대학원은 4.05로 돼서 평균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룹도 다 떨어져 있지. 세 개의 데이터인데 세 개 다 떨어져 있으니까 맞은 거 순으로 얘는 A, 얘는 B, 얘는 C라고 표기한다.
여기까지세요? 여기 이 ABC는 그냥 이 앞에 있는 명령어를 얘기한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오른쪽 어깨에 알파벳 표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하시겠지? 자,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T검정과 분산 분석을 쓰는데,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쓰는데, T검정은 대상이 둘, 이런 배치는 대상이 3개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값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가서 얘기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갑시다.